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 영문학과 19학번 홍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바쁘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내용은 장학금 그리고 경력, 나아가서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영어 영문학과이고 복수 전공으로 환경공학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로 장학 내역에 대해서 보여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 영어 공부 제대로 하는 방법, 그리고 학과 시험 준비하는 방법, 이어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또 복수 전공,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이 궁금해할 교환학생 준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실 조금 쑥스럽지만 이거 이제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관심을 끌고 이제 이어서 진행하라고 하셔가지고 먼저 제 비교과 통합 마일리지 점수이고,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장학금들에 대한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글로벌 인재 장학금이라고 이런 거는 GLP 가가지고 거기서 어학연수 돈을 이제 공짜로 받은 것 그런 것도 포함이고, 특별 장학금이나 도서관 이용자 우수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인문대학 전체 중에서 제일 비교과 마일리지가 높은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에서 등록금을 제대로 알차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적 장학금, 성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장학금입니다. 다음으로 대 마일리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마일리지 쌓기. 또한 상금, 대 마일리지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 안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 상금이 크고 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여하여 성과를 내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 교nek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학교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어디 가서 나 영어 영문학과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 저는 말할 때 항상 조금씩 망설입니다. 내가 진짜 영어를 잘하나? 아니면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올 질문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말이죠. 영어 영문학과면 취업은 어디로 할 거야? 영어 영문학과면 영어 잘하겠네? 한번 보여줄래?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는 항상 망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대응하는 것은 두 타입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영어 영문학과라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영어 영문학과를 장점을 살려서 내가 자랑스럽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영어 영문학과에 와서 학위를 했다고 졸업을 해서 영어 영문학과이지만 영어를 잘 못하게 되는 학생,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어 영문학과 학생이 되고 싶은가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적 장학금 받는 방법,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 네가 뭔데 나한테 영어 공부 방법을 제시하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부산 북구 암덕에서 태어난 토박이 한국인으로 여러 영어 공부 방법을 해보았고, 저에게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을 찾았고, 이 방법을 통해서는 단기간에 조금이라도 향상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제가 보장합니다. 일단 먼저 통번역과 쉐도잉입니다. 본인과 맞는 방법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단어입니다. 반복 또 반복. 또한 적극적인 수업 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번역과 쉐도잉을 통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번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 올바른 영어 표현을 표현해 보고 싶은 것을 한국에서 영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에 대한 준비물도 몇 가지 없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번역기 어플 등 다양한 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 과정을 포함하여 쉐도잉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 영어 실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말씀드렸던 통번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를 영어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eather is good. How is the weather? 다양한 표현이 있겠죠. 오늘 날씨가 어때를 한번 제가 영어로 번역기를 돌려서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파파고에 나오는 영어는 사실 우리가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파고에 나온 것을 한 번 더 돌려서 네이버나 예문에 쳐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쳐보면 How is the weather today가 실제로
How is the weather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저희가 직접 습득해서 쓸 수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It's raining. It's rain. It's rainy day.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 뭐가 맞는 표현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비슷한 표현들이 많지만 조금 더 정확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It's raining today. 이렇게 오늘 비가 와를 It's raining today로 받아들여서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raining today.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영어로 바꿀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저희는 회화를 할 수 있고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문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먼저 팝하고에 한번 돌려봅니다. 내 꿈은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야. My goal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런 단어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팝하고에 그냥 돌린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을 유튜브에 또 검색해 봅니다. My goal is to travel the world. My goal to travel the world. 이런 비슷한 문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변형시켜 연습하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제가 했던 미드를 통한 쉐도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던 패밀리라는 한 미국의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유머러스한 상황을 드라마로 표현한 것을 토대로 공부했었습니다. 1학년 때는 학교 통학버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영어로 된 자막과 한글로 된 자막을 동시에 보면서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직접 말하는 발음과 제가 할 수 있는 발음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최대한 원어민과 비슷한 발음에 대한 결과를 얻었고 또한 제가 흥미있게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했던 통번역 영어 공부법과 쉐도잉 공부 방법은 저만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언어 전문가 선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번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바꿀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영어 공부가 될 것이라고 항상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벌써 미국 2차 세계대전 시기 때 미국이 어학병을 키우기 위해서 군인들을 교육시킬 때 통번역을 사용해서 원어민 수준으로 6개월 만에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적을 향상을 위한 영어 공부법 중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어 외우는 방법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실 영어 책 읽고 영어 단어장 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사실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했듯이 쉐도잉과 통번역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모르는 문장과 모르는 단어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모르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알고 모르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쉐도잉 할 때도 저희가 외워서 발표를 합니다. 외워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단어를 외울 때도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빽빽이를 쓰는 방법, 두 번째는 보고 계속 읽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많겠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내가 말하고 내 귀로 직접 들리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부 방법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번역 방법을 연관시켜서 공부하게 된다면 꼭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장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성적 향상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과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과 수업에 참여할 때 많은 학생들이 발표를 하거나 소리내어 읽는 그런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해주시는 학생분들을 저는 많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사실 눈치 보이고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 같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처음에 한두 번만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교수님이 읽으라 할 때 혼자 손들고 계속 읽고 그냥 뭐 하라 했을 때 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해주는 친구들도 생기는 반면 저를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힘을 합쳐서 우리가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토론하며 영어 영문학과로서 노력한다면 다 같이 좋은 성과를 이룰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사실 시험이 일주일 남은 시점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점을 잘 받아서 시험을 잘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큰 틀을 먼저 잡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 공부를 할 때 여러 주제가 있을 거고 여러 목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차들에 대해서 큰 틀을 먼저 잡고 세부적으로 파나가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큰 틀을 잡고 주제를 정해서 목차를 정해서 하나하나씩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공부해 갔다면 내가 뭘 알고 있나, 내가 뭘 모르고 있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뭘 알고 있나, 뭘 모르고 있나를 어떻게 구분하려면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흰 백지에다가 핵심 키워드를 적고 내가 관련한 공부한 것을 마인드맵을 통해서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공부 방법은 영어 영문학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학기 18학점 모두를 환경공학과에서 공대 전공을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이후 수학 공부는 전혀 한 적 없고 고등학교 1학년 이후 화학과 생명 공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 방법을 통해서 학점을 괜찮게 얻었고 마지막 끝자락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을 공부하게 된다면 서로서로 가르쳐주기, 결국 영어 모든 공부 방법은 말하기와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어떤 것을 공부했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보통 40명에서 50명 그 정도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비율로 장학금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꼭 1등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장학금을 통해서 성적 향상이 되면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충분히 큰 장학금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비교과 마일리지라는 다른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자신이 실용지성, 협력지성, 창의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처음에 마일리지를 모으고 봉사활동 시간 30시간 채우게 된다면 2학점과 더불어서 마일리지 자격 요건에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일리지 자격 요건은 1, 2, 3, 4학년 봉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장학금이 환산되어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보셨듯이 151만 점은 전 계좌에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먼저 로그인 하셔서 커리어 들어가서 커리어의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기 자리까지 이것을 하시고 오신 분도 있고 안 하시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동일한 학생이 많은데 지금 3, 4학년이 되도록 이 프로그램이 뭔지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알고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프로그램과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렇게 들어갔다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천천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지난 학기 했던 프로그램 중 버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교환학생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년 동안 지내는 건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의 버디가 되어주고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또한 다른 데도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번역 공부법의 마지막은 영어 원어민과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2048년을 얘기할 때 24-8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2048이라고 얘기하십니까? 24-8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2048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원어민을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조금 더 2048이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금 미세한 차이는 우리가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종착지인 버디 프로그램 이런 등 다양한 외국인을 만나보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했던 프로그램은 이제 한국 체험이나 한국 전통 옷을 입어보기 또한 유행공원 방문해서 그 친구들과
어떤 성공 열사가 있었고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게 됐고 우리는 그때 뭐 했고 이런 조금 더 심층 있는 대화를 통해서 영어 실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도자기 체험 이런 이제 등 다양한 체험을 참여했었고 심지어 이렇게 제가 많이 친해져서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프랑스로 돌아오고 나서 그럼 다음에 프랑스에 꼭 한번 놀러 왔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 진짜 간다 라고 해가지고 한번 기회가 생겨서 이번 여름방학 때 프랑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사는 지역이 또 다 달랐습니다. 한 명은 파리, 한 명은 리옹, 한 명은 남부에 살아가지고 제가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그 친구들이 나와서 저를 관광 가이드를 시켜주고 자기 집에 와서 자랑하고 걔네들 집밥도 먹어보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과 학생들이 사실 버디 프로그램이나 이런 국제 교류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과는 영어학과이고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장점인 영어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상을 통한 상금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쌓기도 이제 봉사활동하기도 힘들 때 그런 다양한 수상을 통한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들 중 불편한 게 없을까?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할까? 라는 주제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서 저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쓰레기 봉투가 이제 이렇게 묶다 보면 손에 이제 묻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그래서 일반 쓰레기 봉투 끝에 접착제를 붙여서 이렇게 덮자. 그리고 손에 바로 들 수 있게 안 묻게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실행하여서 최우수 상금 8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독서 PT 대회로 마이클 샌델의 책인 공정하다는 착각의 책을 읽고 그 책의 목차 그리고 그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구성 방식으로 PT 경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려면 뎁 시스템에 항상 꾸준히 들어가서 찾아보고 자기가 열정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음으로 시험 성적뿐 아닌 다양한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복수 전공 그리고 GLP 프로그램 그리고 교환 학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 전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영문학과는 정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많이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의대학교가 복수 전공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인문대학교 등록금으로 260만 원 정도를 내고 다니는데 공대는 380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공대에서 진행하는 실험 수업, 컴퓨터 수업, 캐드 수업 등 전혀 저는 추가적인 돈 없이 그대로 학위도 딸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가 이번에 복수 전공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36학점만 듣게 되면 복수 전공 학점이 인정되게 됩니다. 저도 2학년이 끝나고 3학년 1학기 때부터 복수 전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1, 2학년 후배들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수 전공 이제 과를 정할 때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않고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는 거죠. 제가 복수 전공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무조건 진학하는 것이 아닌 제게 하나 더 강점이 생기는 것이니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게 된다면 그 전부터 학과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커리큘럼을 참고하여 이게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있는지 혹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수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난 뒤 우리가 더 좋은 장점은 이게 전공 졸업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다.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시험은 비전공자들은 대학에 나와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저는 복수 전공으로 학위를 땄기 때문에 이러한 공대 학생들만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저희가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관련 이제 복수 전공을 통해서 하는 학과들의 자격증을 꼭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시장에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가면 사실 교수님과도 상담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학과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어디로 진학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그 친구들과 다 같은 공통사를 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3, 4학년 때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관심 있는 회사를 리스트업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항목들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학교 프로그램 대외 활동, 그런 것들을 끝나고 나자마자 느낀 점 아니면 있었던 일 정리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한 번에 쓰려고 하면 절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려면 모든 일이 끝나고 있자마자 그것에 대한 리스트를 따로 만드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으로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아니면 자기소개서 항목 보고 미리 작성하기 등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갔던 GLP 프로그램인 교내 무료 어학 연수 중 하나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달 동안 방학 기간 동안 어학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1학년 때 갔다 왔습니다. 1학년 때 이제 지금은 괌이라는 곳으로 필리핀을 보내주는데, 제가 1학년 때는 필리핀으로 보내줬어가지고 한 달 동안 1대1 수업과 그룹 수업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그 필리핀 현지인들도 영어와 그 카탈로그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억양이 다르더라고. 저희한테 좀 더 나은 언어 실력과 영어 실력을 배울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괌이어가지고 비행기 값이나 그런 게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이것 또한 충분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우리 학교의 무료 교내 프로그램이라고 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환학생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교환학생이 합격돼가지고 내년 1학기에 미국으로 텍사스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IBT 토플 성적 맞추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영어 회화하고 하는 건 좋아하지만 실제로 공부해서 문제 풀고 하는 거에서는 제가 조금 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사실 몰라서 무작정 학원을 갔었습니다. 근데 학원 가면 학원비가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토플 학원 한 달비가. 그런데 사실 제가 한 달 다니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너무 비싸고 이렇게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맞나 싶어서 조금 더 독학을 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방법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를 찾아보고 공부해본 결과 유튜브에 TST Prep TOEFL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의고사랑 다양한 어떻게 토플을 풀어야 될지 영어로 알려줍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그래서 조금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학원을 굳이 가지 않고 혼자서 독학으로 시작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토플을 통해서 최저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프랑스랑 독일은 IBT 토플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프랑스는 심지어 각 영역이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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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이상이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 저희는 그 평균 이제 최저점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통해서 그것을 맞춘다면 그 다음 단계인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들을 항목화해 놓고 정리해 놓는다면, 그리고 또한 이게 국제교류팀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버디 프로그램 아니면 튜터 프로그램 등 국제교류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눈도장을 찍어 놓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가가지고 학업 계획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충분히 자세하게 적어야지 뽑힐 수 있습니다. 학업 계획서는 저는 사실 이제 가가지고 제가 지금 복수 전공인 환경공학과와 영어학과 둘 다 들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어떻게 들을 것이냐면 환경공학과 10학점, 영어학과 7학점을 듣고 환경공학과를 미국에서도 공부하여 미국 환경에 대한 공부를 가지고 한국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등 이러한 방법으로 썼습니다. 또한 영어영문학과인 제가 거기 가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멀티미디어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등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 한국에서 멀티미디어학과나 그런 걸 들으려면 제가 또 다른 부전공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걸 해야 되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제가 신청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좋은 장점이 패스 아니면 논패스입니다. 제가 학점을 거기서 F를 받지 않는다면
한국에 돌아와서 학점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환학생은 우리 학교에 왔다면 꼭 한 번쯤 도전해보시라고 해주고 싶은 그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토플과 자기소개가 합격 계획서를 제출하면 1차 합격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면접으로 언어 면접을 필수로 볼 것입니다. 저는 언어 면접에서 자기소개와 제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제 장단점은 이제 이렇게 텍사스는 사실 아웃고잉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웃고잉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스몰 토크 위주로 대화를 시작하고 조금 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굉장히 유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자신 있다고 얘기했고 제가 버디 프로그램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쳐줬던 친구들의 대상으로 이제 거기 미국 가서도 한국어 학회를 열겠다. 내가 열어가지고 한국어 배우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서 그 친구들과 친해지고 그 친구들과 교류하여 우리 학교를 알리고 우리 학교에 기여하겠다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얘기할 때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것은 너가 거기에 가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너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서 실행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